극장 로비 오른쪽. 경호원의 오발은 이번에 새로 발견된 총성. 즉, 밀집된 4발 중 2번째 총성일 가능성이 크다. 발화 지점이 틀리거나, 격발한 지점이 틀리거나, 아니면 격발했을 때 각도가 그 마이크로폰에서부터 방향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쐈든지 2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탄환 회수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추가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국립극장의 인부들이 총알을 줍는가 하면 다 찾은 탄환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발술장이 총알이 어디서 날라왔느냐, 어떻게 어딜 맞았느냐, 그런 걸 막 보고 있었어요. 탄환? 네, 탄환을 확인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직후 경호실장 박정규가 유경수를 관통한 총알을 습득. 이틀 후 중정에 넘긴다. 하지만 공개된 수사 기록을 보면 중정은 그 총알을 국과수에 의뢰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발사된 7발의 총알 중 문세광이 쏜 3발을 포함 5개의 탄환을 찾았지만 사건의 결정적인 열쇠를 진 2발은 여전히 오리무중.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유경수를 죽게 한 탄환, 과연 누구의 총에서 발사된 것일까? 현재까지 공개된 기록과 기술로는 유경수의 저격범이 과연 누구인지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의 총성과 탄환에 대한 수사는 허점이 많았습니다. 총성이 아닌 것을 총성이라고 하고 다 찾은 탄환을 잃어버렸으며 결정적인 탄환은 수사에서 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를 죽게 했을지도 모를 정체불명의 2발의 총알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난 32년간 그 2 총알의 정체를 한 번도 찾으려 한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사건 발생과 동시에 범인은 문세광이라고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수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수사를 잘 못해가지고 범인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서 문세광 같은 사람을 교수대에다가 억지로 죄인 아닌 죄인을 사형까지 시켰다. 이건 우리가 사형당해야지 진짜. 그죠? 우리가 사형당해야 돼. 마지막 발포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된 문세광. 총기 5발로 자신의 허벅지를 쏜 그는 치료를 받은 후 남산중앙정보부로 보내진다. 16일 날 오후 한 6시쯤 퇴근 무렵인데 당시에 신직수 정보부장께서 나를 부르더라고 방으로. 그래서 올라갔더니 문을 들여다 놓고 어제부터 지금까지 30시간 이상 신문을 해도 일체 입을 열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묵비한다. 매우 답답하다. 침대에 누운 상태로 사건 이틀째가 되도록 말이 없었다는 문세광과 당시 중정에 파견되어 있던 검사 김기춘의 첫 만남. 제 칼의 날을 읽었지요. 이것이 제 일문입니다. 그랬더니 누워있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면서 읽었습니다. 선생님도 읽었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적어도 남은 나라에 와서 대통령을 저격할 정도의 각오와 그런 걸 갖고 온 혁명가라면 그 좀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그 행동을 말해야지 비겁하게 묵비하고 있느냐. 김기춘의 설득에 드디어 문세광이 입을 열었다. 일단 입을 떼자 그는 밤을 새워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자백한다. 공작금을 건네받은 위치와 일시, 훔친 권총 케이스를 버린 장소는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한다.
문세광은 동 김호령의 지령에 의하여 망정보호에 승선하여 북계 공작원으로 이날 밤의 진술을 토대로 17일 문세광의 배후가 밝혀진다. 오사카 이쿠노 서지부 조총련 정치부장 김호령이 북괴의 지령을 받아 사건을 지시했다는 것. 사건 32년 만에 한국 언론 최초로 그를 만났다. 오사카 외곽에 살고 있는 그는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문세광을 만나셨을 때 무슨 얘기들 주로 하셨어요? 대체로 인사 나누는 정도지. 예. 대체로. 아니, 만나면 인사는 왜 응당한 일이 아닙니까? 잘 있느냐? 내가 총련 지부의 정치부장의 입장에서 우리 정세를 잘 봐야 된다. 문세광 씨 집에도 여러 번 가셨었습니까? 아니, 집에는 안 가고, 그저 그 골목에 가서 인사나 나누고 하는 그 정도지. 하지만 문세광은 그에게서 공작금을 받았다는 일시와 장소를 자백했는데 내한테 권총을 구입할 자금을 받았다. 그리 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어머니 예금 통장에서 돈을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그 집어 냈다. 그거 며칠 후에 다 밝혀지죠. 일본 신문에. 이상한 일은 또 있었다. 그는 사건을 위해 권총 2자루를 훔쳤는데 그중 하나는 오사카항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두 번째 가택 수색 때 문제의 총이 다다미 밑에서 발견된다. 첫 번째 가택 수색에서는 찾아내지 못했던 총이었다. 最初家にあるなんて言ってないもん。いや、最初の時には拳銃出なかったんだよ。最初の時はだから容疑が違うんじゃん。だけど全部家宅捜査で全部床下調べてましたよ。1階2階とかやってましたそれは。なんでよ一からん。 いやわからん。それはわからん。 문세광의 자백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사실들. 김호령은 사건 3일 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제 사건이 터졌어요. 응. 그러면 일본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수사 어떻게들 하든가요? 내한테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요. 수사 직접 안 받으셨어요? 나 한 번도 호출을 당한 일도 없고, 일본 경찰 수사본부 당국이 내한테 질문한 일도 없고, 돈 모르죠, 그냥. 그건 이상하잖아요. 왜 오라고 안 했는가 말이지. 아니, 수사본부가 나를 오라 하면 나 응당 갑니다.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나고 싶다 하는 말도 없고. 선생님이나 총련이 거부한 것도 아니고. 거부한 것도 아니고. 왜 일본 당국은 한국 수사본부가 배후로 지목한 인물을 수사조차도 하지 않은 것일까? 안녕하세요. 당시 일본 수사를 지휘했던 경시청 경비 책임자를 만났다. 朝鮮総連のがもしこの事件に関係していると、その疑われたに十分な証拠があるということになれば捜査したでしょうね。捜査あるいは私は知らないけども、捜査しようとしたのかもしれないけども、十分な材料がなかったんでやめてしまったのかもしれないですね。 그쪽 수사지, 그쪽 수사가 사실대로 아닌 것이지. 에? 우리는 우리는 말을 맺는 거 아니란 말이요. 말을 맞는 거 아니지 우리는. 응? 본인이 전부 다 자백하는데, 에? 그 이상 무엇을 걱정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세광이 직접 그렸다는 이 2장의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건 하루가 지나 순순히 자백을 했다던 문세광은
왜 거짓 자백을 한 것일까? 나 8월 16일 저녁에 들어왔어. 근데 이게 8월 16일날 조간이에요. 8월 16일날 조간이라. 날짜 16일 글쎄, 조간. 그때 아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정도는 알려졌나? 문세광이 입을 다물고 있던 사건 이튿날, 조간 신문에 저격 사건이 대서특필됐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의 경력은 물론이고 방 안에 어떤 포스터가 붙어 있는지, 사실과 다른 진술인 훔친 총기를 항구해버린 이야기까지 기술돼 있다. 기사에 의하면 이 내용을 수사본부가 발표했다는데, 내가 알기에는 8월 16일 밤부터 그런 조서가 나오지. 뭐 수사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8월 15일에 무슨 기록이 없을 겁니다. 그럼 그때는 수사본부가 뭘 발표했다 하는 것은 뭐 발표에 뭐 물어보고 해서 취재한 내용을 혹시 그 발표 형식으로 했는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나도 뭐 30년이 지나나 노니. 네. 일명은 아무개다. 어떻게 해서 수사본부는 사건 당일 저녁에 이 모든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을까? 중정에서 이미 입수되고 중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신문에다가 같이 수사본부가 발표한 것처럼 쓴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게 본부가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때는. 발표하신 적이. 그렇지. 아니 근데 15일날 오후에 말이야. 당장 내가 시골에 있다 올라와가지고 지금 오후 4시인가 하신 거 왔는데 그 시간에 언제 이런 걸 알아가지고 발표를 해. 에? 이게 중정에서 나온 거야. 중정에서 나왔다는 이 기사의 내용은 문세광과 말을 맞춘 듯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일치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사건 이튿날 조간의 기사가 나려면 적어도 사건 당일 몇 시간 만에 이 모든 정보를 파악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혹시 중앙정보부는 오래전부터 문세광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안중근 의사를 가장 존경했다는 저격범 문세광. 도대체 문세광은 어떤 인물이길래 대통령 행사장인 국립극장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일본에서 나고 자란 제1교포 2세 문세광. 그는 한국청년동맹 활동가였다. 한국청년동맹, 이른바 한청은 민단 내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반독재 민주화를 외치던 반박정희 세력. 문세광은 항상 시위대의 선두에 있었다고 한다. 뭐 스파 영화나 영화 세계에서 볼 때도 말이죠. 이름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지. 왜 대중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뽑아서 그게 시키겠느냐. 보통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생각해도 말이죠.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시 오사카는 그 이전 해인 73년에 벌어진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인해 반박정희 운동이 아주 활발했던 곳이다. 박 정권에 대한 도전이 거센 만큼 한국 정보기관의 활동도 활발했다. 언론 영상을 보고 해야 되죠. 첫째, 수로가 몇 시부터 몇 시, 수로가 뭐, 내빈 누구누구, 또 일본 정당에서 누구누구, 또 다 해서 하고 또, 요만한 이 테이프 레코더, 그것도 거기 주머니에 갖고 녹음한 거 전부 들어야 되죠. 한청의 분들은 영사관이나 중정 쪽에 다 보고가 됐었겠네요. 물론이죠. 한청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름 올라가 있어요. 전부. 아무래도. 얼굴들도 대충 다 알겠네. 안 몰랐죠. 그 대사관에